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제가 지난 주말에 영하 17도의 소백산을 다녀왔습니다. 설산이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또 정말 추운 칼바람으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정말 가는 내내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계속했거든요.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날씨가 꽤나 괜찮았어요. 계속 걸으니까 덥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역시 정상에 다다르니 정말 어마어마한 강추위가 느껴졌어요. 아마 산에서는 체감온도가 훨씬 낮아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얼었어! 눈썹, 머리카락, 속눈썹까지 완전 꽁꽁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 날씨에 산행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이전에 꽤나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사실 뭐 제가 겨울 산행을 했다고 해도 영하 8도, 9도 많이 낮아봤자 12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영하 17도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되게 강하게 키우시는 편인데 하산할 시간 되니까 너 살아있냐?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꼭 거길 가야겠냐고 굉장히 나셨고 하지만 저는 이런 추위를 지금 아니면 언제 느껴보겠냐라는 생각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추워서 유튜브를 브이로그로 찍지는 못했고 중간중간 영상들을 찍고 또 제가 극동계 산행을 하면서 느낀 꿀팁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장비를 챙겨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가면 산행에 도움이 될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어요. 먼저 소백산 영상 짧게 보고 오실게요. 이날 코스는 천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을 찍고 다시 원점에 기하는 코스로 소요시간은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길은 일자로 뻗어있는 단일 코스라서 길 잃을 걱정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뷰가 좀 덜 보여서 약간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곳이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오면 나무들이 전부 눈꽃 터널 같아서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비로봉을 0.6km 남기고서는 주변에 국망봉과 연화봉이 쫙 보이는 능선길이 이어져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 듣기만 해도 바람소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통 추우면 손이 시렵다, 발이 시렵다, 무릎이 시렵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두개골이 시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뇌 속까지 춥고 뼈 속까지 추운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솔직히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업로드한 태백산행과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바람이 조금 더 분다라는 점, 그래서 그때 느꼈던 팁과 이번에 느낀 팁들, 그리고 그 전에 겨울 산행을 하면서 느낀 팁들을 이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 너무너무 기본이지만 생각보다 안 챙겨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뭘까요? 바로 아이젠입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이젠을 왜 안 챙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안 차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미끄러지도 내려오는데 제가 다 불안한 그런 지경이었어요. 이게 그냥 다른 장비처럼 뭐 없어서 나만 불편한 거면 괜찮은데 하산할 때 너무 위험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넘어지면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젠 하나 정도는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젠은 제가 한 2년, 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협찬 아니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이 고캠 유니크 2 텐체인 아이젠이라. 글자가 좀 달라졌네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쓰던 거, 이게 새로 구매한 거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젠을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젠도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냥 위에 스트랩으로 묶여져서 이 한 부분만 고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장단점을 비교를 하자면 우선 얘는 신발을 가져오는 게 나은데.
등산화는 제가 실내에 가져오기에는 다 너무 지저분한 등산화라서 이 실내화를 등산화로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백, 그리고 프론트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프론트라고 적힌 부분을 이 앞에다 끼우고 뒤를 이게 실리콘 재질이라 잘 늘어나요. 쭉 늘려서 등산화에 그냥 이렇게 착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끼워지는 형태인데 얘의 단점은 이 앞에나 이 뒤가 잘 걸려요. 그리고 이거를 두 짝을 착용했을 때 이 신발끼리도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넘어지시는 분들을 봤고 저도 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적이 한 두세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발 걸음걸이가 정말 이렇게 다 있는 분 아니면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랩으로 돼서 이 부분만 채워주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인분께서 그런 제품을 착용하고 오셨는데 얘는 장점은 서로 걸리지 않지만 이런 제품은 사실 밑창이 이렇게 다 넓잖아요. 여기가 다 눈에 박히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을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트랩만 채워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더 많은 힘을 줘야겠죠. 얘는 당연히 표면적이 넓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 이렇게 몰빵이에요. 얘네를 모아서 이렇게 한 장소에 빡 박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눈이 깊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걸음걸이가 많이 부딪히지 않는 일반 분들이라면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10,000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2년을 썼는데 지금 이거 고장나서 새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서 2개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산행할 때 빌려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분으로 하나를 더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싼 아이젠 을 굳이 안 사도 된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아이젠이 한정된 계절에만 사용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여름에 쓸 일 없어요. 가을에 쓸 일 없어요. 봄에도 쓸 일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매번 쓰는 게 아니라 눈이 왔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사용하는 날보다 보관되어 있는 날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이런 피크 부분의 소재의 특성상 녹이 굉장히 잘 씁니다. 저는 사실 근데 물건을 막 엄청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막 애지중지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그냥 막 짱 박아놓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심하진 않은데 이렇게 군데군데 또 찾으려니까 없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좀 잘 안 보일 텐데 군데군데 녹이 좀 스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물이 닿고 뭐 이 제품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비싼 거를 사야 되나 라고 싶은데 만약에 또 성능이 좋다면 비싼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성능의 차이도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놈 하는 역할이 그냥 눈에 박혀서 미끄러지지 말게 만드는 역할인데 그냥 뭐 피크가 뾰족하기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인데 이게 진짜 안 미끄러워요. 정말 안 미끄럽고 착용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이런 보관함도 주니까 이 제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저렴하면 또 이게 이런 데가 중간에 끊어지면 산행 중에 진짜 아이젠이 없으면 너무 미끄럽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적당히 10,000원대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산행에서 필요한 게 스패치인데요. 이 스패치도 저는 사실 겨울 어떻게 이거 지저분한데 열어버렸다. 어떡해. 으악!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하네요. 이거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이거 샀는데 저 진짜 딱 한 번 썼거든요. 이번에 소백산행도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으니까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양말도 두터운 걸 신고 바지도 약간 방수가 되는 재질을 신고 등산화도 중등산화에 방수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건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이 정말 많이 쌓일 때는 신발 속으로 눈이 들어가니까 이걸로 이 지저분한데 이거 방수 이렇게 그런 약간 토시 같은 그런 재질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었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옷은 사실 제가 이전에 가을에 변덕스러운 날씨 무슨 옷을 입을까요?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영상에서 입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입었어요. 그 구성은 제가 그냥 항상 입는 구성이고요. 영하 17도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DM으로 요즘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 산행이 좀 안전에 문제도 있으니까 많이들 준비를 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 막 이런 옷을 챙기고 이 옷을 사고 이렇게 하려는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막 DM들을 보내주시거든요. 만약에 진짜 저희가 종주를 할 거예요. 오늘 산에서 자고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차피 지금은 코로나라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산행을 하고 해 지는 걸 보면서 산에서 또 하루를 자고 라고 하신다면 정말 옷 소재 정말 많이 따져보고 비싼 제품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하루 등산해서 당일로다가 다녀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 초반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막 얼마짜리를 샀어요, 얼마짜리를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등산용품과 일반 스포츠 용품을 잘 섞어서 입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산행에서 입었던 바지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바지는 아디다스 바지예요. 근데 아디다스 바지를 등산할 때 입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따지는 것보다는 나에게 적합한 제품일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등산할 때 바지를 고르는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 신축성. 왜냐면 바위를 높은 데를 올라갈 때 뒤에가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신축성. 두 번째로 이번에는 방수도 제가 염두를 해뒀어요. 눈이 정말 많이 오고 무서운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일반 상황에서도 레깅스도 입고 다니고 합니다. 아마 넘어지고 이러면 위험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릎 보호대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속에 보호대로 하고 또 레깅스를 입고 그 위에 외부에 보호대를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졌는데 옷 두 겹과 보호대 두 겹을 뚫고서 상처가 날 정도의 상처라면 그 상처는 간지나는 영광의 상처로 제 몸에 간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마지막으로는 좀 예쁜 그런 느낌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바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정말 무리가 하나도 없었고요. 하체 춥지도 않았고 방수도 잘 되고 편하고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완전한 등산 제품을 다 갖춰야 등산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덜어내고 조금 가볍게 산을 먼저 올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합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에서 이제 더 느낀 게, 사실 바람이 갑자기 불다가 너 이 자식 너 소프트셀 안 입었어? 너 진짜 건방지다. 너 더 춥게 만들 거야. 하고서 막 추위를 막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겹쳐 입으면, 잘 레이어드만 해 입으면, 너무너무 고가의 제품은 굳이 처음에는 안 사셔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제발 면티나 히트텍이나 이런 거 입지 마세요. 속은 진짜 무조건 진짜 이거는 아이젠과 더하기 100번 1000번 말해도 또 말하고 싶은, 그것만 지키면 위에는 그냥 얇게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돼요. 근데 이전에 태백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고 땀이 별로 없어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등산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사실 그 제품은 이거 입고 등산하세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땀이 많이 나시면 중간중간 계속 벗어야 되거든요. 이제 본인의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입었지만, 만약에 땀이 많으시다 그러면 진짜 얇은 옷을 많이 껴입어서 중간에 좀 덥다 싶으면 바로 벗어주시고, 춥다 싶으면 바로 입어주셔야 돼요. 가방에 있는 거 꺼내기 귀찮다고 그냥 버티고 가면 진짜 위험해요. 계속 입고 벗고를 반복하면서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게 생각보다 몸은 안 춥더라고요. 근데 특수 부위들이 추워요. 그 특수 부위들 어디냐면 손, 발, 목, 얼굴, 이마가 시려운 기분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귀도 포함이고요. 이런 걸 다 덮어줄 수 있는 모자, 그리고 넥 워머를 또 따로 챙기고, 장갑, 꼭 두꺼운
방한 장갑 없으면 스키 장갑 껴도 돼요. 이렇게까지 장비를 막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방한만 잘 되면 그런 거 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 등산화랑 스틱 2가지예요. 그거는 확실히 다른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제가 두꺼운 울 양말을 2겹씩을 신고 등산을 했었어요. 이번에 느낀 거는 등산 양말보다 그 핫팩의 중요성을 정말 느꼈어요. 발 전용 핫팩이 따로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핫팩이 진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핫팩 누가 개발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발이 진짜 아리도록 시렵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양말 하나 신고 거기에 핫팩을 부착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 등산, 눈이 왔을 때 아이젠을 끼면 접지력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놈이 접지력 역할을 뿜뿜 해줄 건데, 리치의 역할을 뿜뿜 해줄 건데 접지력 좋은 거를 신어도 발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등산화를 고를 때 제가 느낀 거는 보아로 조절되는 드르륵 보아 다이얼로 조절되는 그런 등산화를 신는 게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중간에 핫팩을 붙여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그냥 너무 춥고 제대로 앉을 곳도 없는데 눈이 쌓여서 그런 곳에서 계속 등산화 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보아 다이얼로 드르륵 해서 핫팩 붙이고 드르륵 하면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티슈, 페트병 물 다 얼어요. 그래서 보온병에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게 미리미리 잘 조절을 해서 가야겠지만 해가 빨리 지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헤드랜턴도 챙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겨울 산행 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유의점 미리 염두에 두시고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